무슨 열등감을 겪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가난? 그것도 그랬죠. 50kg 넘어가면 죽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되게 진짜 짤로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아직 살아있네요. 아직 반 1등한테 열등감 느껴요? 성적이 너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너의 진짜 기준점은? 반에서 1등하는 애가 있는데 걔를 보면서 항상 열등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공부를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1등만큼 잘하지도 않으면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하냐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거에도 스트레스 받고 나는 속이 너무 좁고 열등감 덩어리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열등감을 안 느낄 수 있고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안타까운 사연이네. 근데 10대 때 뭐 다들 가장 많이 겪는 감정 중에 하나 아닌가? 열등감. 맞아. 뭐 얘기 나온 김에 우리도 한번 10대 때 학창 시절 때 무슨 열등감을 겪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석코치님 뭐가 가장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가난? 그것도 그랬죠. 그것도 그렇죠. 너무 훅 들어간다. 너무 훅 찌르시는데요. 그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유행에도 민감하고 10대 때는 패션이나 뭐 내가 들고 다니는 아이템들에게 예민한 시기고 뭐 유행하는 것들을 살려면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필요한데 그런 걸 다 따라 사지 못하고 다 친구들은 뭐 메이커 신발, 메이커 옷, 메이커 가방 좋은 거 이렇게 드는데 그런 거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에 뭔가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기는 하였죠. 너무 진지하게 받았나요? 그래요. 가난도 뭐 열등감의 근원 중에 하나니까. 은건 아이님 학창 시절에 뭐였나요? 저는 일단 좀 외모가 좀 컸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되게 예민한 주제 2개 중에 하나가 공부랑 외모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 2개가 저를 엄청 괴롭혔었던 것 같아서. 공부도 느꼈었어요? 네, 중학교 처음에 공부 못할 때는 이제 그것 되게 좀 괴로워했었고 그래서 저는 외모 열등감이 되게 컸었어요. 저도 외모적으로 피부가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여드름 완전 곰보였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열등감을 느끼고 하긴 했었죠. 저 같은 경우도 외모 있었고 셋의 공통점이네요. 뭐 못생겨야 스콜 들어오나? 여하튼 외모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그 사교성?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싸스럽지 못한 거 그런 애들이 항상 약간 동경의 대상이고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좀 사교적으로 못 어울리나 저의 어떤 아싸스러움이 약간 열등감에 크는 좀 내성적인 성격 비슷하네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런 열등감들이 생각이 안 날 만큼 많이 뭐라고 그러지? 극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극복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그럴 정도로 이제는 안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마지막에는 과연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잊게 되는가 또는 극복했는가? 예를 들면 뭐 성적은 결국은 공부를 잘해서 뭐 연구원 아니면 고려대 왔다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외모는 변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녀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다음에 석코치님도 여드름은 없어져서 극복됐을 수 있는데 가난은 그 묻어있는 집안 가문의 가난은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극복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성격이 인사적으로 됐으니까 나도 잘 놀리시고. 근데 그거는 뭐 약간 예를 들면 어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저도 외모는 바뀐 게 없잖아요. 마지막에 우리는 그러니까 극복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대 때 열렬하게 불타게 느꼈던 열등감이 사라졌는가? 극복인 것인가? 사라지는 것인가? 관점을 다르게 봐서 그냥 진짜 아무렇지 않게 된 것인가? 다시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봐요. 왜 우리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극복되지 않고 안 변한 건 또 어떻게 우린 그걸 잊은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는 그렇게 근본적 전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니면 열등감이란 무엇인가? 왜 열등감을 느끼는가? 공부로서 제가 1등이고 내가 5등이야. 그럼 누가 봐도 공인되게 제가 나보다 잘하네? 그쵸. 하고 등급이 낮다는 감을 느끼겠죠. 근데 제가 묘하게 발견한 게 뭐냐면 눈앞에서 나도 축구 선수야 일단 메시가 축구하고 있어. 잘한다. 이것도 분명히 내가 미치라는 걸 하는 거죠. 잘하네? 아니면 아까 5등 1등에서도 제가 나보다 수학 잘하네? 근데 지금 약간 이 뉘앙스에서 느껴지지만 열등감이 좀 느껴지세요? 분명히 패배했다는 인정이고 나보다 잘한다는 거지만 뭔가 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열등감을 단순하게 나보다 위에 있는 애를 확인했을 때 잘하네? 또는 나 못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죠. 잘한다. 열등에 뭔가 감이 붙어서 그런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거예요.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나는 바본가 봐. 아 나는 그냥 별 가치가 없나 봐. 메시가 앞에 축구해. 나도 축구 선수해 일단. 진짜 잘한다. 나보다 잘하네. 나는 쟤보다는 슛 못해. 드리블 못해. 나 쟤보다 수학 못한다.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아니라 뒤에 나는 병신인가. 이런 뭔가를 할 땐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후자가 열등감 아닌가. 존재는 약간 뭔가 그냥 패배감이긴 한데 또는 그냥 뭔가 그냥 잘하네 라는 어떤 그런 느낌? 열등감 좀 정확하게 정의해보자. 네. 반대에 또 우월감이라는 게 있을 텐데 우월감. 그 열등감과 우월감은 항상 좀 같이 다니는 감정인 그렇죠. 듯한 느낌이 그러면 들거든요. 거꾸로 1등 입장에서 그것도 연결해보면 상대방이 5등이야. 그랬을 때 너 나보다 수학 못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에이, 수학 나보다 못하는 새끼.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다가 뭔가 확 왔어. 확 왔는데 일단 연구 아니니까 얘기 들어보고. 저는 열등감은 이건 경험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약간 되게 건강하고 운동을 막 잘하는 사람들 보면 와 진짜 멋있다 나는 저 정도는 못하네 라는 되게 그 사람이 플러스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열등감을 느낄 땐 보통 어떤 때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보고 저 정도는 기본인데 난 저것도 못한 쓰레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약간 나보다 높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약간 기본으로 보는 그게 0점인데 나는 저 0점에도 미치지 못하네. 완전 난 마이너스잖아 라고 할 때 느껴지는 게 약간 열등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플러스면 되게 좋다. 내가 노력해서 약간 플러스가 돼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약간 0점에서 미달된 느낌이다?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탁월한 식견인데 아까 전에 제가 우월감, 열등감 연기하면서 갑자기 느꼈던 게 뭐냐면 어쨌든 한 분야잖아요. 네. 공부든 뭐든. 근데 그걸로 어떤 그 사람의 전부를 싸잡을 때 그러니까 내가 느끼든 내가 저보다 수학을 못해. 근데 이 친구의 사연에도 제가 마지막에 느꼈던 묘한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갑자기 공부 칭찬인데 속이 좁고 바보 같다 느낌에서 단순히 저스트 수학 바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종합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하나의 등급으로 나의 전부를 그냥 비하해버리는 격화시키는 또 우월감도 마찬가지인 게 수학을 잘해요? 수학 하나 잘하는 거지 이 느낌이 아니라 난 수학을 잘하니까 종합적으로 쟤보다 훌륭한 인간이야. 아까 전에 그 비슷한 뉘앙스도 수학도 못하는 새끼가 에서 느껴지는 게 약간 전반적으로 수학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너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애야. 라는 어떤 그런 격하감에서 오는 우월감. 그래서 저는 약간 뭐냐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의 근원은 한 분야를 그 사람 전체의 어떤 가치로 그 싸잡는 거. 아니면 나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감각 아닐까? 전부 감각? 일부를 전부로 치환해서 나의 근원적, 전부적 가치를 좀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해봤는데 이걸 근데 요게 맞지 않을까 갖고 했는데 또 연구원 아닌 얘기도 보니까 저것도 또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가 이게 연결되는 지점도 약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요 두 가지 전제 혹시 또 아니면 또 생각나는 거 연결이어도 좋고 아니면 이 두 가지 전제로 가도 좋고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의문을 던졌던 열등감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누구나 열등감을 사실 느낀다고 보거든요. 모든 인간은 태초에 열등감을 느낄 것이고 어릴 때는 더더욱 아기 때부터는 우열을 이제 가리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얘기. 자 조심 넘어가기 전에 잠비는 본능 그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도 짚고 넘어가는 게 열등감은 과연 본능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잡아줌으로써 안 느끼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열등감의 정의나 코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후천적으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있는가. 그럼 그때 이제 좋은 게 그렇죠. 애기들로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애기들도 열등감 느끼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 이거 할 수 있다. 나보다 조금 못하는 애한테 가서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난 이런 장난감도 갖고 있는데 그건 본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다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조심스러우니까 일단 팩트는 분명 있는 것 같아. 애들은 조금만 뭔가 이렇게 있어도 막 되게 잘하는 것이.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우월 열등인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 게 처음에 나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이지. 근데 다시 다른 애한테 그런다. 그렇죠. 다른 애한테. 하긴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긴 하죠. 어른이 보기에는 약간 철없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약간 까누르는 그런 모습. 그렇게 보면 또 본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본능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끼면 그걸 이제 동력으로 삼아서 더 발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열등감이나 이런 우월 의식 자체가
사람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그걸 나쁘다고만 봐도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 친구도 그렇고 그 당사자인 애기를 생각해봐요. 네. 너 이런 장난감 없지? 이런 것도 없지? 그때 애기가 진짜 그것 때문에 우울해. 그리고 예를 들면 노력으로 극복 못하는 분야야. 진짜 본인이 겪었던 거. 저 장난감은 내가 노력한다 살 수도 없고. 아 이거 부모님 욕하면 안 되는데. 그냥 훔쳐서 가문이라고 할게요. 우리 가문은 쳐 죽여도 저걸 사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 그건 그렇네요. 그냥 나는 병신인가 보다. 나는 가난뱅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무슨 얘기냐? 본능인 건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냥 뭐 애기의 사례로 봤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건 팩트다.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나아지게 해줄 것이냐. 또 서부는 그거의 굴레에 의해서 평생 지금 우울해하고 있진 않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때는 우울했죠. 내가 롤러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고 게임보이가 없는 그 사실이. 근데 다시 집안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그것은 없어졌는가? 그거를 인지함으로써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오히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그냥 다른 것이다. 그냥 쟤는 쟤고 나는 나고 서로 다르다.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제가 잘하는 게 있고. 그렇게 극복하셨어요 가난을? 그렇게 극복하셨냐고? 갑자기. 아니 난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런 거 같잖아. 너무 지금 공자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 갑자기 현자가 돼서. 아니 뭐 그런 게 크지 않아요?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구나. 그냥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모순이 어쨌든 공부에서는 1등 돼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좋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나는 15등인데 저건 못 따라잡아. 물론 이제 공부는 그렇죠. 그거는 입시계에서는 선천적 재능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근데 메시도 마찬가지인 게 메시를 보면 난 축구 선수야. 프로 선수야. 이걸로 밥을 벌어 먹고 살아.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정말 극복이 되는가. 와 잘하고 나는 쟤보다는 무조건 못한다. 부도 자본주의에서 무조건 이게 돈이 많다는 거는 알아. 근데 저건 어차피 못 따라잡아. 이재용이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했을 때 정말 그 마지막 쓸쓸함이 쾌활하게 안 지워지는가. 쾌활할 수는 없죠. 애기한테도 만약에 그렇게 교육한다고 애기가 쾌활해지는가. 저건 못 사는 거야. 저 장난감은 너는 영원 못 가져. 아빠 왜 재능 갖고 그건 그냥 다른 사람이야 했을 때 정말 애가 쾌활하게 그걸 잘 인식시켜. 그러니까 애 뭐 그 이해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완전히 이해시켰을 때 정말 쾌활할 것인가. 왜냐면 지금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점은 쾌활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닌가. 그렇죠. 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쾌활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석호치님 얘기하신 건 뭔지 알겠어요? 그냥 너무 그건 어쩔 수 없는 내 노력으로 극복 안 되는 거다를 아는 것만으로도 좀 우울감이 덜하다. 우울감은 노력으로 하면 극복될 수 있지 않느냐 볼 수 있다. 근데 좋은 얘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우울감을 제시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태생적인 거에 대한 우울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어쨌든 돈 많은 게 좋은데 그렇죠. 태생적으로 그러면 안 되면 나는 죽어야 되나? 뭐 극단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걸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자, 여기서 이제 뭐야? 통찰이냐, 그냥 꼰대냐, 여기서 이제 우린 되는 거야.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하면 그냥 꼰대인 거고, 받이지 긍정. 어떻게 그걸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왜냐면 열등감의 끝에 가면 항상 전문가들이 이걸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번 얘기하고 있었어. 아까 전에 그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또 다른 해법도 제가 전문가한테 많이 들은 것들은 거야. 나만의 장점을 발견하세요. 알겠다고. 근데 명확하게 부가, 공부가 이런 것들이 되게 딱 픽스되어 있는 이 개, 이 세 개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다른 걸 자꾸 개발하는 게 고개 돌리는 그죠. 자기 합리화할 수 그거는 있고 저도... 아니면 두 번째 정면으로 직시하되 넘을 수 없는 벽을 인정을 하는 게 또 그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태어날 때부터 닿았을 때부터 자기 명의로 부모와 할아버지가 상속해준 빌딩 5개 있는 친구들 이렇게 아둥바둥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친구들 그런 부 큰 격차, 초격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논리적인 거든 경험적인 거든 얘기해 봅시다. 뭐 일단 논리적인 거부터. 이게 이제 관점마다 아까 다를 수 있다고 하신 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나는 이 선을 넘을 수 없는 벽이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저는 포기라고 느끼면 되게 이제 괴로운 포기라고 느끼면 이제 조코치님처럼 되는 거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그쵸, 하면 이제 석코치님 느낌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기냐 인정이냐? 인정이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들이 보통 열등감에 막 허우적대는 게 그 기준이 너무 과대망상적 기준이어서 열등감이라고 저는 보통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기준은 말씀하신 그거죠? 너무 높게 0점이 너무 높다. 네, 0점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저는 이게 포기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포기를 했을 때 그 불행감, 그 불쾌감이랑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열등감을 느꼈을 때 그 불쾌감을 따졌을 때 뭐가 더 마음이 편한지를 선택을 결국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포기를 근데- 하는 게 죽어도 싫다 하면 이제 계속 달려가는 거고 그냥 기준, 그러니까 기본이 어느 수준이냐. 근데 기본에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열등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꿈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열등감이라고는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노력했지만 부족했고 더 플러스를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가는 거지 나는 인간 이하의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는 안 가는데 이 기본점이 뭐 마이클 조던 이런 식으로 가 있어 버리니까 난 저 정도도 못 되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열등감의 문제 아니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0점을 좀 잘 잡아야 된다라는. 그거 다시 좀 더 쉽게 우리 회원들도 이해시켜야 돼.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건가? 그러니까 조금 살짝 노력해보고 요 정도 노력했으면 내가 마이클 조던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열등감인 거. 그런 약간 그런 거죠. 기본 기준이란 게. 다들 마이클 조던처럼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네. 라든가 요 정도 했으면 바로 조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난 왜 전교 1등이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뭐 1시간 했어요. 근데 이 정도 공부했으면 전교 1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애초에 기본이 전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기준점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만약에 그러면 치열하게 이번 시험 때 미친 듯이 했는데 못 따라잡았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는 열등감이 그럼 드는 건 뭘까요? 근데 그것도 나도 기본 기준 논으로 해석될 것 같은데 워낙 너가 꿈이 높기 때문에 치열한 노력 한 번만으로 안 되는 거지. 그 치열한 노력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기본론 아니야? 그죠. 그 기본이지 이거는. 근데 기본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서 선천적 재능 가진 애한테 약간 그 느끼는 게 맨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메시 뭐 피자 먹고 누워 있다가 훈련도 안 하다 툭 나왔어. 근데 그게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 와, 천재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애티튜드 느껴지는. 그러니까 저 정도 대충 하고도 아니면 제가 천재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쟤보단 노력해야 되지만 어쨌든 나도 한 5시간 정도 운동하면 쟤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천재들이 약간 보여주는 게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기본 기준을 좀 낮추는 거. 그런 거. 그까이 거 대충 툭툭 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게 제가 기본 기준보다 약간 노력했는데 될 정도니까. 그럼 아까 제가 말한 것도 약간 연관되는 나는 기본에 미달하는 인간이다 라는 것에서 오는 그게 기분 나쁨 아닐까요? 그죠. 그 기준이 계속 이제 외부에 있어서 또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왜 쟤만큼 안 될까? 나는 왜 저 기준만큼 안 될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하여튼 다시 연구원 아니면 얘기 다시 하자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애초에 목표를 높게 잡았네. 그러니까 목표를 좀 낮춰. 이게 아니라 목표는 무진장 높게 잡을 수 있다. 그죠. 세계 1등 부자로 잡을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나는 기본도 안 되는구나. 거기서 느껴지는 열등감? 뭔가 맞는 시나리오 같거든. 저도 아까 말한 열등감은 뭔가 내가 총체적으로 그냥 가치가 안 된다? 근데 그 총체적인 말을 따로 바꾸면 약간 나는 평균 미달이다? 그때 열등감이 약간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다시 우리가 옛날 외모로 느꼈을 때 기본으로 삼는 게 물론 동경심은 굉장히 잘생긴 애를 보고 나를 보긴 하죠. 이 친구도 1등을 보고 나를 보긴 했잖아. 그죠. 근데 그때 워낙 높이 잘생긴 애를 보고 아까 말한 대로 저 정도로 잘생긴 거는 쉽지 않지 하면서 되게 쾌활하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뭔가 이렇게 그걸 보고 되게 우울감을 느끼는 애들은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끼는데 그때 내 위치를 확인할 때 쟤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평균은 해. 그리고 평균이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바닥 지지를 어디서 보는가.
외모 1등과 나를 비교해요. 근데 그때 비교해서 나를 보는 관점이 나는 제로 정도엔 있어. 아니면 부라고 얘기할게요. 이재용과 비교했을 때 평민이지.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평민 이하라고 만약에 보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잖아. 인간은 끊임없이. 그죠. 근데 그때 아래를 보기도 하고 위를 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일단 보통 시작점 이 열등감 시작점은 위를 봤기 때문에 보통 위를 보면 나는 바닥 같잖아. 이게 객관적인 수치로 누가 너 외모 내가 얘기해줄게. 너 외모는 평균이야. 노말이야. 라고 말해주고 딱 라벨을 붙여주면 되게 쉬운데 내가 노말인지를 잘 몰라. 근데 이제 위부터 봤어. 근데 위를 보면 너무 찬란하다 보면 나는 마이너스 같잖아. 배드 같잖아. 베스트, 굿, 노말, 배드, 워스트가 있는데 기준점을 베스트로 봐버리면 바로 워스트로 느껴지지 않아요? 거꾸로 말해볼게. 우리 반에 다 워스트인 애들만 있어. 우리 반에서 내가 의외로 제일 잘생겼어. 그럼 상대적으로 열등감 안 느끼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우월감을 느끼죠. 나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 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원인은 어떻게 됐든 너무 높은 데를 맞든 아니든 그거는 간에 핵심은 마지막 결론이 나의 위치를 어디로 보느냐. 그게 지금 연건 아이님이 말해주신 거에 묻어져 있는 거 아닐까. 다시 너무 부자인 애를 봤을 수 있어. 이재용을 봤을 수 있어. 아니면 아까 그 애기로 봤을 때 장난감 넌 이거 못 사지? 라고 봤을 수가 있어. 근데 못 사는 게 일반적인 집안이구나 우리 집안이 라고 하면 특별히 막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지? 이걸 안 느껴. 또는 심지어 동력도 생겨. 잠깐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쟤는 번외로 생각하지 말자로 될 수도 있고 또는 쟤까지는 못 될 수 있지만 플러스라는 동력 우리가 언제나 말하는 기반론 나의 바닥은 단단한 땅이다. 그러면 노력해서 플러스가 되다 보면 쟤까지는 안 돼도 나의 어떤 선천성에 걸맞는 플러스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하다 보면 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우리 집안이 완전 마이너스인 거라고 돼버리면 이건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 아니면 노력해도 올라갈 때가 너무 멀지 않아? 나 진짜 옛날에 맞아. 내가 중학교 때 제일 소중했다고 느꼈던 친구가 그런 아싸 기질 플러스 나도 약간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컴플렉스가. 근데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어. 근데 억지로 초대됐을 때가 있었어. 한번 친구가 우연히 지나가다 여기 가야 돼서 우리 집 오겠다라고. 너무 싫었는데 걔가 보는 순간 한 말이 방이 하나밖에 없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걔는 넓다. 우리 집은 되게 좁은데. 그리고 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되게 노말이구나. 그동안 내가 숨겼구나.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어떤 집에 따라갔는데 되게 부잣집이었어. 그걸 나도 노말로 생각하고 그죠. 나는 너무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태생적인 걸 떠나서 뭔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외모도 세상에 나와서 많은 오징어들을 보면서 내가 좀 노말인가? 그걸 봤던 게 아닌가? 그 폐쇄적인 반환경. 그다음에 학교 시설은 되게 폐쇄적이잖아. 그리고 그 외모 1등한테 모든 게 몰리잖아. 그러니까 내 시선도 그날 내 옆에 있거나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왜 걔만 보게 되잖아. 걔가 인싸고. 그러다 보니까 노말을 걔로 노말을 본 건 아닌데 걔와 나 중간에 약간 상위권의 노말들을 본 게 아닌가. 공부도 1등만 주목받잖아. 솔직히 6등, 7등, 8등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15등이야. 보이는 건 1등, 2등이야. 지금도 선생님이 칭찬해 주는 건 1등, 2등이야. 우리 선생님은 세밀하게 해줘야 돼. 야 1등, 1등, 2등, 2등, 3등, 3등, 6등, 6등, 7등, 7등 이래야 되는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몰빵하잖아. 아이들도 넌 1등이야. 와 1등 훌륭하고 2등 2등만큼 박수 2번 훌륭. 3등은 박수 1.5번, 4등은 1번, 1번, 뭐 5등은 0.8번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그냥 우리 반 1등이 누구야? 쟤. 우리 반 외모 1등이 누구야? 쟤. 우리 학교 싸움장이 누구야? 쟤. 선생님도 기억하기 힘드니까 쟤. 이러다 보니까 15등인 내가 봤을 때는 노말이 15등이거나 중간쯤 있는 한 10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1등이 노말인 거 아니야? 그렇게 봤을 때 나는 노말이 아닌 마이너스 15등인 거지. 그런 거죠. 외모도 나는 마이너스 30등인 거지. 우리 집안의 부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 반에서 마이너스 꼴등인 거지. 그러니까 그깟 공부 하나, 그깟 성적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노말로 봤을 때 넌 큰 문제 없는데 그죠. 했는데 노말이 아니라고 하는 건 공부 하나 때문에 나의 모든 게 부정당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봐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두루두루 노말인 거를 확인해야 되잖아. 다시 저 축구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전 기본 운동신경은 있다고 생각해. 근데 누가 와서 당신 지적으로 훌륭하시고 스터디 코드 잘 이끌고 계시고 외모도 평범한데 운동은 완전 사회에서 제일 꼴등의 빙신아 라고 하면 이게 어떤 그 법칙 있잖아. 하나로 인해서 다른 게 결정된다. 근데 난 그것 때문에 되게 열등감이 약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죠. 하나로 다. 심지어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가 너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메시를 봐버렸는데 메시를 기본 기준으로 내가 했다고 해봐. 참 나는 이 축구에 대해서 너무 병신인데 그럼 아무리 부가 있고 해도 뭔가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른 걸로 눈을 돌려서 극복. 아무튼 메시는 메시고 근데 그것도 뭐냐면 내가 축구에 대해서는 평균이라고 했을 때 쟤는 뭐 저걸로 사는 거야. 아니면 약간 마이너스 할 땐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것 같아. 미안해. 난 다 됐어. 내가 신나서 말할 때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축구 잘하는 애 보고도 쿨하게 잘하네. 이것도 뭔지 알아? 난 노말인데 나보다 플러스는 할 때인데 나는 병신이 아닐까? 거기까지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노말함에서 부족한 인간이 아닐까? 그 노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둘이 얘기해봐요. 나 너무 열변 실제로 그 타임이 되게 왔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난 그냥 진짜 평범함을 노말이라고 기준을 삼았는데 내가 실제로 더 떨어져. 그러면 열등감을 무조건 느끼면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지난번에 우리 체력 관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평균 분포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균 지능의 평균 부에 살 거라고. 물론 위험하지. 근데 저는 평균 지능과 떨어지거나 평균 부로 봤을 때 진짜 하위층에 기본 소득층에 속하면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1번의 법 생각보다 우린 노말이다. 이걸 먼저 얘기하고 싶고. 근데 저는 그 서도 코치님 얘기한 게 케이스가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은 대부분이 그 노말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대부분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도 마찬가지로 평균은 5등급이에요. 정규분포로 봤을 때. 근데 애들은 3등급 정도, 2등급 정도를 노말로 보고 약간 그 정도는 기본으로 좀 해야지 그렇지.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공부는 우리 전문 분야니까 하나 위로만 해주면 저는 7, 8등급인데요. 그럼 그게 아니라 가능성까지 합친 7, 8등급이에요. 그대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거나 여러분 말 잘하는 아직 노력을 안 했잖아. 포텐셜 5등급이면 되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냐? 진짜 스터디 코드도 완벽하게 채워 있어. 그리고 진짜 미친 듯이 노력했어. 방학 때 매일 하루도 안 빼지고 11시간씩 공부했어. 근데도 8등급이야. 그때는 노말에서 명백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열등감을 그때는 열등감 느낄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 이제 해보는데 일단 먼저 그 전에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나는 공부도 운동도 부나 이런 것도 대부분 이렇다고 생각해. 방법과 노력이 안 된 상태에서 8등급이야. 방법과 노력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고. 포텐셜까지 해서 중간이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대부분 노말이다. 그래서 먼저 고치고 싶은 거 나는 노말이다 라고 바라봐라. 너무 기준을 낮춘 건 아니냐. 자 그런데 이걸 듣고 진짜 방법도 바꾸고 노력도 하고 아니면 집안의 부를 한번 검사해 봤는데 그죠. 만약 집안의 부로 하면 뭐 중위소득이 있을 거잖아. 그거보다 낫다. 그럼 난 평균 미달. 뭐 이거는 근데 노력과 방법을 안다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대한민국 50%는 부적으로는 열등한 사람인가? 열등감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가? 너무 기술적인 건데 기술적인 것이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부터 하나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은 학생이잖아.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건 물려받은 집안의 부잖아. 과연 그게 내 속성인가? 내가 열등감을 느낄 만한가? 그 얘기는 한번 조금 너무 기술적인 얘기지만 그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인이 입장이면 성인이 돼서 내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해요. 평균 이하야 소득이. 근데 이렇게 또 봐야겠다. 그건 내 건데. 아까 제가 포텐셜로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노말로 올라갈 정도로 돈을 벌어봤느냐. 아예 그 기회도 박탈당한 경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성적으로 비교하자면 내가 지금 8등급이긴 해. 그러니까 부로 말하면 소득 8등급이야.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건 노력을 아직 안 한 거고. 근데 돈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노력을 해도 무슨 돈을 벌어도 노말로도 못 올라가. 그때라면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럼 뭔가 방법을 알고 노력을 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나? 라는 그 의문을 많이 가지고 도는 게 또 그걸 노말 기준을 부자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평범하게 올라갈 수 있나? 나는 정말 노력했는데 왜 계속 망하지? 왜 계속 노력했는데 돈을 못 벌지? 연구원님 말과 마찬가지인데 평범한 기준을 모르. 예를 볼게요.
그냥 이게 중위소득 50%. 중위 100%. 50%까지 올라가는 거. 근데 상당히 그 지금 현재 라인나우 중위소득 50에서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포텐셜 50은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럼 열등급은 마지막 10%. 난 노력을 해도 노말이 될 수 없다. 이건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집안 환경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빚이 너무 많아. 빚을 상속받아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월소득 200을 벌어도 190은 한 30년 내내 빚으로 가버려야 돼. 그때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공부로 따지면 선천적 난독증이 있어.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갈 수 없어. 아까 축구를 비유하면 진짜로 나는 기본 운동신경이 사회적으로 다 떨어져. 외모도 마찬가지야. 1번 해법은 노말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라. 제가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는 기준점을 어떻게든 낮추거나 뭐 노말 기준을 조정한다고 한들 어떻게 하든 그거보다 뒤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점을 옮기는 게 열등감을 안 느끼게 하는 해법인가. 근데 그거 하나는 꼭 얘기하자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회원들의 다수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또 앞에 해법이 너무 묻히는 것 같아요. 날카로운 건 좋은데 앞에 해법으로 90% 정도의 이걸 듣는 우리 회원들은 해결이 될 것이다는 박아놓고 근데 안 되는 10% 회원도 가자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 잘못 이게 뉘앙스가 전달되면 앞에 얘기는 그건 큰 의미가 없고 뒤에 얘기가 결국 90% 회원이다 그럼 또 돌고 돌아. 왜냐면 그럼 또 나도 10%에 하는 순간 또 노말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거거든. 저는 지금 라인나우 6, 7등급이기 때문에 석호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애초에 아직 이렇게 될까봐. 자 지금부터는 10%의 얘기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자고요. 그럼 거꾸로 이제 우리도 대입해서 보면 막상 그렇게 해서 극복된 것도 있지 않아? 사회 나왔더니 내 외모가 평균. 우리 집이 생각보다 평균이네. 반에서 동경하는 한두 명만 보고 아니면 그때는 되게 감정이 더 중요한 사춘기 시절이라 객관적으로 못 봤구나. 사회 나와서 보니까 이 정도면 노말이네.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아니면 지금 학생들도 맨날 반 애들만 보고 오직 인스타 세상 안에서만 세상을 보니까 거기 나오는 외모가 노말이겠구나라고 살다가 막상 사회 나와서 현실로 인스타 세상 밖을 보다 보니까 내 외모도 노말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하위 10%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노력해서 극복해라로 안 되는 경우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그냥 계속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평균은 하니까 뭐 그런 걸로 극복했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외부 기준을 별로 신경을 덜 써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외부 기준이란 게 뭐예요? 외부 기준이 없었다. 그러니까 노말 이 정도는 해야지 평균이야. 돈을 이만큼 벌어야 평균이야. 생긴 건 이 정도 생겨야 평균이야. 그걸로 열등감을 극복한 게 아니라 얘는 얘고 나는 내 기준대로 그냥 뭐 계속 살면 되는 거지. 공부라고 해볼게요. 네. 갇힌 세상에서 명확하게 등수가 나눠지는 거야. 그죠. 1등은 1등이고 15등은 15등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열등감을 가져야 되는 대상은 어제의 나에 비해서 내가 못했는가.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갖고 그냥 그렇게 해야 극복이 되지. 뭔가 기준점을 찍는 순간 어쨌든 그거보다 떨어지는 누군가는 반드시 있고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 없는 거죠. 내 기준에서 그냥 내가 계속 나아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재용이랑 나랑 부를 비교할 게 아니고 나는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우열감이 되게 안 좋은 감정인 게 한 명을 이기고 나면 또 나오기 때문에 그쵸.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 네. 거는 맞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저것도 좋은 방법인데 근데 그래도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어쨌거나 그런 계속 제가 뭐 공부, 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그게 자기만의 기준점을 찍기가 되게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도 그러면 그냥 10평짜리 그냥 조그마한 원룸에 살아도 이게 나한테 내 몸에 맞췄을 때 완전히 쾌적하다. 그러면 사실 되긴 되는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 꼭 남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스스로의 기준이란 것도 그 아까 말한 경쟁적인 게 있을 때에는 어디서 온 걸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는 뭔가 남과 비교하기 위한 그게 아니고 그냥 나의 목표인 거죠. 비교하기 위한 기준점이 아니고 내가 지향하는 목표. 그러니까 아까 연구원님도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다가 그럼 실패했을 이렇게 때는 받아들일게요. 열등감 안 느낀다고 했던 것처럼. 아니죠. 근데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아까 우리 하위 10%가 똑같이 돼버린 게 좋아요. 1등이랑 비교한 게 아니고요. 전 기준점 얘기는 똑같은 게 내가 15등인데 15등 걸 잊었어. 1등도 안 봤어. 그냥 나는 오직 여기 이 문제집에 있는 수학 문제집을 다 풀기 위해서 나한테만 집중했다 쳐요. 그래도 해법이 안 되는 게 나 안 돼. 못 풀어.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열등감 생기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도 전 노말론이 오는 게 남과 보지 않아도 나는 평범한 사람 아래인가 보다. 핵심 코드는 저는 노말 감각? 인간은 계속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절대적으로 찾든 남을 안 보면 아니면 이건 것 같아. 노말 감각을 좀 평정심을 유지하기 더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봐도 노말 감각이 있다고요. 다시 2평짜리에 누워가지고 진짜로 머리랑 발이 닿는데 남을 안 봤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안 될걸요? 아니면 거꾸로 그 자기 감각에 과대하게 태어나 버렸어. 나는 무조건 100평 정도에서 아파트 끝에서 끝까지 뛰어가야 만족스러워. 오히려 그거는 사회적으로 말했을 때 안정될 수도 있어. 맞아. 너 너무 그건 과해. 노멀이 아니야. 난 누가 뭐래든 내 몸에 맡기고 살 거야. 저는 그걸 존중하지만 오히려 그걸 보고 내가 약간 이 부분은 좀 과하구나. 인간 평균에 의했을 때 절대적으로 가든 상대적으로 가든 이 모든 거의 본질은 노멀 감각에서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석호침이 얘기한 게 남을 안 보면 노멀 감각을 유지하기 좋다. 그다음에 연구원 아님 얘기한 것도 남을 봐도 그 너무 높은 데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사회적으로 맞는 것이 어딘지 객관적인 통계들을 보다 보면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로 가든 노멀 감각은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어떻게 획득했든 대다수의 90%는 석호치님처럼 남을 안 보고 나에게 집중했든 연구원 아니처럼 남을 보더라도 객관적인 걸 자꾸 찾아가려고 해서 했던 노멀 감각을 찾았어. 근데 다시 하위 10% 혼자 찾았던 아이들 아무래도 안 돼. 이 수학 문제집을 다 맞추는 것이 나 혼자의 목표였어. 또는 노멀은 기본적으로 노력했을 때 5등급이야. 일단 5등급부터 되자. 발버둥 쳤는데 5등급도 안 돼. 이 지점에서 아까 얘기한 그 종합이 좀 연결이 되는 게 저도 약간 외모는 되게 계속 가져가는 열등감 해결 포인트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차 해결은 아까 한 것처럼 예전에 이제 저 대학 초반에 다닐 때는 50kg 넘어가면 죽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되게 진짜 짤로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아직 살아있네요? 아직 저기요. 제가 아까 열등감 아직 해결 못했다 했죠. 그랬어요? 평생의 과제라 했죠. 10년 동안 죽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Sorry. 지금 약간 나는 이제 묻어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여기서 왜 우월감이거나 나쁘다고 느껴지냐면 그래 노말을 깔고 공격했네. 약간 야 당연히 그게 노말이냐 사실. 그리고 아직 진짜 극복 못했으니까 이 말에 기분 나쁜 거지. 근데 만약에 왜 50이 왜? 아니 50이 아니라 평균 20대 여자 보면은 평균 55kg 60은 다 해 라고 잡았으면 하면서 기분 안 나빴겠지. 근데 지금 다 우리가 웃고 나쁘고 제가 여기서 아까 우열로 깎아내린 건 은근히 40이 정상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죠. 여하튼 그 감각을 약간 재조정을 하는 게 몇 년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사실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1차로 해결이 된 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게 나는 몸무게가 아니다. 약간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몸무게가 뭐 남보다 평균 하위 10%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제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외모만 보더라도 몸무게뿐만이 아니고 머리 스타일부터 뭐 피부부터 표정부터 이런 게 다양한 게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나는 평균 이하의 약간 총체적 별로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 이제 전 좀 해방이 되면서 이게 해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 종합론을 약간 2차 해결책이라고까지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쌍대의 해결책 중에 하나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일단 그거네요. 다시 또 돌아와서 노말에 대한 감각을 얘기했는데 하나가 노말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과연 아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가 꽈락이면 그럼 그 하나에 집착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건 꽈락이라서가 아니라 집착했기 때문이네. 그죠. 만약에 그 하나가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또 노말에 대한 감각인 것 같아. 하나가 현저히 부족할 때 선천적인 부든 선천적인 지능이든 과연 그게 전부인가? 그걸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아까 제가 말한 종합론, 전부론에 연결될 수 있고 결국은 what is 노말이겠네요. 근데 저는 더 깊은 걸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현재 자본주의에서 부 하나가 부족했을 때 나머지 99가지가 노말이어도 근데 그 종합론이네. 가중치를 얼마나 주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종합 점수가 떨어지면 그때 가선 그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마지막 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종합 점수로 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는 저게 잘못한 자기 합리화로 볼 수 있거든. 이 대답이 돼. 저는 빚을 안고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로 다른 건 난 노말이야. 아니면 다른 건 잘하니까 저거 하나는 부족해도 돼. 예를 들면 외모로도 몸무게는 영원히 안 줄어들 것 같아. 체질적으로 뭔가 병이 있어서 비만을 못 바꾸지만
대신 나는 뭐 예쁜 미소를 가졌잖아. 에이 저거 다 자기 위안이고 합리화예요. 일단은 외모로 봤을 때 비만을 갖고 태어났으면 그거는 그냥 종합적으로 가장 큰 가중치예요. 라든가. 근데 그것도 한번 사회에는 의외로 우열이 없는 분야를 우열로 따지는 것도 많을 수 있다. 정말로 80kg가 여자가 넘는다고 했을 때 그게 꼭 국가 공인 열이냐.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했지만 근데 왜냐면 저는 현실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열등감 물어봤기 때문에 파고 파다 보면 그걸 맞닥뜨릴 수도 있어. 자꾸 오늘 공부로 좁히고 막 부로 좁혔던 게 우열이 있는 분야고 이건 나는 종합점수 외에 마지막 또 하나를 제시해. 어떤 경우에도 나의 가치는 꺾이지 않는다. 나의 이 기반은 그러니까 노말이란 말은 나는 평범하다 좀 약간 나쁘고 그거보다는 나의 기반은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나의 바닥으로 난 추락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어디서 오냐면요. 과연 또 사실 건데 그 기반 노말을 뭘로 평가하느냐. 진짜 나가 무엇이냐. 봐봐 나는 노말이냐 나는 기반은 무엇이냐는 진짜 나가 뭔지가 돼야 돼. 다시 외모가 진짜 나을까요? 부가 진짜 나을까요? 제 머리일까요? 축구 실력일까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 놀랍게도 그냥 내가 무엇에 쾌감을 느끼느냐였어. 남이 없을 때에도 남과 비교를 떨쳐놓고도 내가 좋아하는 게 나다. 선천적으로 좋아함도 못 느끼게 태어났어. 좋아 난 그건 국가 공인 기본이 아니라고 말할게. 저는 어떤 거에 대해서 좋아함을 느끼는데요. 중축 쾌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면 됐다. 근데 저는 100kg가 넘는다고요. 근데 저는 빚을 떠안고 살았다고요. 그것이 당신을 규정하진 않는다.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방해해서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지 않는다. 어때요? 그래서 당신은 노말한 사람이다. 왜? 그러니까 제 성적이 5등급이니까 노말하다는 거죠. 제 몸무게 좀 봐주세요. 오직 하나만. 그대는 좋아하는 게 있느냐? 있다? 그러면 노말한 사람이다.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기하는 게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하는 건 좋아한다는 게 뭔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평균 이하다. 나쁜 인간이란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불행을 갖고 태어난 선천적 유전자로 좋아함의 쾌감의 감각 자체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노말 이하의 인간이고 열등감을 느낄 만하다라고 얘기해주겠다. 그 0.01% 있을 거야 어딘가. 근데 그런 사람한테 죄송해요. 근데 그건 저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0.0001 말고 나머지 99.999 여러분은 이미 인간의 기본 자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삶은 이렇게 요약돼.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럼 막 플러스 시킬 필요도 없는 거야. 여긴 플러스가 어디 있어. 그죠. 좋아하는 거지. 근데 뭐냐면 아까 말한 부라든가 신체적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 또는 극복하면 노력해서 극복하면 플러스가 되는 요소들. 다시 그대들 스카이 왔잖아. 스카이가 그대들에게 어떠한 걸 줬냐고. 열등감도 우월감도 아무것도 못 줬어. 다만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지. 근데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지적인 뭔가를 획득했거나 스카이라는 걸 통해서 입시라는 간판을 얻었거나 아니면 그때 말한 대로 치열하게 노력하는 걸 통해서 노력의 가치를 알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거지. 스터디 코드 하는데 그러네 똑같네. 우리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 되게 방해가 되겠지. 빚더미가 있어. 그죠. 하지만 나는 안 변해. 좋아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벌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돈으로 계속 좋아하는 걸 하고 우리랑 같은 좋아하는 이런 코알라 분들한테 뭘 주겠지. 근데 적자가 많고 돈이 안 벌리면 방해가 되지만 어떻게든 그걸 극복하겠지. 그런 불편함인 거고 극복해 나랑 상관없는 대상인 거고 그러니까 나를 부스트업 해주거나 하는 수단이지. 그러니까 삶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부스트업하기 위한 또는 방해물을 걷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수단과의 싸움? 이렇게 요약되지 않을까요? 오늘 질문한 UOI 12345님 예솜씨 반 1등한테 열등감 느껴요? 성적이 너의 기준점이 아니야. 너의 진짜 기준점은 너가 뭘 좋아하는 거야. 그게 있어? 그럼 넌 노말한 거야. 사람들은 노말의 기준점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잘못 잡고 있는 거야. 성적, 부,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런 것도 애초에 기준점이 안 되네. 그렇죠. 정리할게요. 아니 그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헷갈려요. 오케이. 그럼 뭐다? 사회적 기준의 노말을 찾아라. 그러면 표준분포 안에 여러분 대부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의외로 나는 평범한 사람이네 하고 열등감이 안 생길 것이다. 근데 그래도 난 하위 10%인데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다 우리가 깨달은 거지. 혹시 그럴 때가 오면 뭐다? 종합 점수도 생각해봐라. 더 밑에 근본은 잠깐 내가 지금 노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들이 그 목록들이 잘못된 건 아닌가? 진짜 내가 인간 이하의 사람이냐? 나의 기반은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는 진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다. 끝. 좋은 결론. 나 진짜 좋네요. 완벽한데? 난 인생을 다 얻은 것 같은데 지금. 그지 않아? 약간 지난 방송들이 다 약간 총망라돼서 지금 그렇게 보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지금 왜 다들 불행한지 알겠다. 그리고 아. 노말을 너무 높게 잡으니까 나는 인생 망한 것 같고 좀 열등감 느끼고. 그래. 근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다른 거로 이렇게 까내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져버리는 사람은 인생 포기해서 우울하거나 자살률이 올라가거나 술이나 마약에 의존하는 거. 그죠. 아니면 아직 못 포기하는 사람은 저 윗사람들 까내려서 저 유튜버 뒷광고 한대 쟤 저거 40kg 몸무게 알고 보니까 그냥 다 보정이래 이러면서 까내려 갖고 정신 승리하면서 그래. 그게 다 난 노말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끌어내려서. 기준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정신병이 많대. 네. 종합 점수로 보면 이재용도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남만 끌어내고. 근데 끌어내려고. 그것도 불쌍하게 보면 노말을 자꾸 낮추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기준을 자꾸 낮추려는. 그러다 보니 뭐 하향 평준화인데 난 그 말도 안 쓰려고. 낮춘다, 끌어내린다, 하향 평준화 이것도 기준이 높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죠. 다 잘못된 기준으로 아기 싸움을 하고 있었어. 그래. 됐어. 열등감의 코드. 열등감의 정의는 내가 노말보다 또는 기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전교 1등을 보고 외모 1등을 보고 느끼는 건 그들이 노말 아니면 그들보다 살짝 낮은 곳에 노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외모, 성적이 전부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서 노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두 번째 해법. 외모, 성적이 정말 내가 노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지 생각해봐라. 진짜 나의 노말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느냐 아니냐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 고등학생 좋아하는 거 없는데 저는 그럼 평범보다 미친 거죠? 아니, 좋아하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고 빨리 개발해서 좋아하는 걸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 성적이나 이런 건 다 의미 없다는 거 아니지. 좋아하는 걸 사회적으로 살면서 부스트업을 해주거나 방해가 되는 수단들이니까. 인생은 요약된다.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그걸 빨리 여러 가지 사회적 수단으로 부스트업을 하거나 그걸 가로막는 방해문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수단과의 싸움일 뿐. 하지만 인생의 본질은 수단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거 멋있다. 이거 인생의 그냥- 본질은 수단과의 싸움이 아니다. 너무 멋있다.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 갑자기 아, 소름이 좋습니다. 쫙 돋네요. 그지 않아? 좋습니다. 그잖아. 네. 우리가 몸무게 좀 나갈 수 있어. 근데 이건 인생의 본질은 아니야. 방해가 되느냐 아니냐만 기준 삼으면 까짓거 살 좀 쪘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 없고. 그지? 오직 우울할 때는 내가 운동을 너무 오래 안 해서 수단과의 싸움을 졌더니 행복이 좀 침해받네. 하지만 그때도 기반은 든든하지. 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 수단과의 싸움은 그냥 인생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 인생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 자존감 단단하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진짜 다 돼. 누가 와서 야 돈 없지? 야 스터디 코드 요새 매출 안 나지? 굉장히 불편해. 내 행복감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불편한데 달라진 건 없어. 야 너 우울하지 않아? 너 막 죽고 싶지 않아? 왜? 그냥 달라진 건 없어. 대단히 불편할 뿐이지. 거꾸로 야 스터디 코드 돈 많이 벌어 좋겠다. 부스트업이 많이 돼서 상당히 편리해. 그런데 나 자신은 변한 게 없어. 그래야지 오만방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맞아요. 돈 좀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맞아. 오만방자하는 애들은 그게 인생의 본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삼성에 입사 좀 했다고 오만방자한 애들은 삼성이 인생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아닌 거잖아. 삼성이 갔더니 좀 편해. 내 본질을 추구하는데. 근데 난 달라진 게 없는데 왜들 이러는 거야 주위에서. 그렇네. 그렇게 옹골찬 애들이 있잖아. 난 달라진 게 없는데 나를 뭐로 보느냐. 내 평균치를 뭐로 보느냐. 한 개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영건 와이님이 한참 얘기했을 때 이게 정신 승리 아니냐 뭐 합리화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스킬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나는 일단 1차 해법으로 아까 그거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 기준들이 네. 아니다라는 건 너무 궁극의 2차 경지고 코드 1에서는 잠깐만 근데 50kg 40kg가 맞아? 나 너무 높은 거 본 거 아니야? 진짜 평균은 뭘까? 객관적으로 봐서 해라. 그것도 저는 정신승리는 아니고 네.
나름 사회적인 기준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합리적인 것도 대응 방안이다. 5등급이 기준이잖아. 그럼 난 지금 4등급이면 오히려 노말 위네? 이렇게 봐라. 거기다가 파텐셜 등급까지 지금 8등급이어도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5등급까지는 갈 수 있는 감각인데 당신은 노말이다. 근데 이제 2차로 왔을 때 왜냐면 그렇게 갔을 때 완전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하위 10%구나를 알 때가 오거든. 그때는 궁극의 경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좋네요. 완벽해. 이거까지 얘기하면 완벽한 거 아니야? 네, 좋습니다. 이걸로 해석 안 되는 게 없는데 누가 반론을 해도 다 되겠는데 그러니까. 누가 사회적 기준 하지 말래?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게 다 노말론으로 돼서 그래. 그죠. 좋네요. 굉장히 괜찮은데.